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6개 회원교단들과 함께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교단들은 분열의 역사를 회개하며 날마다 나부터 개혁하는 장로교회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 지적을 받아온 인터콥 선교회가 최한우 본부장의 공적자산 사유화 논란으로 내부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다수의 선교사들이 인터콥을 이탈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단과 선교계에 적절한 대응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 이른바 MK 지원에 앞장서온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MK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 뜨거운 캠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6개 장로교단들이 속해 있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한국 최대의 교세를 가진 장로교회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갖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알렌 선교사가 1885년 광해원을 개원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미국 장로교회 한국 선교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의료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장로교의 힘이 컸습니다. 1909년 당시 장로교계 학교는 600개가 넘었고 학생 수도 15,0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남긴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교회 분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952년 신사참배 문제로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나왔고 1953년에는 자유주의 신학 논쟁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겼습니다. 이후 1960년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로 갈라진 뒤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만 3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그동안의 분열을 회개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교단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나부터 날마다의 개혁을 실천하여 장로교인의 명예와 책임을 감당한다. 우리는 장로교회 연합에 전심전력하며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예배에서 설교한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지런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며 날마다 나부터 개혁하는 장로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한장총은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가 교육과 신학 부문을, 주바라기 선교회 하재호 목사가 선교와 문화 부문을, 제5 영도교회 서일권 장로가 복지 부문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한국 장로교회 날 예배 전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장로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유능하고 신실한 장로들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1년 5개 장로교단 연합으로 출범한 한장총은 현재 26개 장로교단이 가입해 있으며 장로교회 창시 작격인 존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을 전후해 해마다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받아온 인터콥 선교회가 최한우 본부장의 공적자산 사유화 논란으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터콥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일반 선교단체나 한국교회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등을 이유로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받아온 인터콥 선교회가 내부에서 제기된 재정 의혹 등으로 인해 교계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 최한우 본부장이 선교회 자금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최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갈등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가격이 어떻게 오나 가끔 보거든요. 서민들이 너무 힘들잖아. 정신없이 올라서 문정부 때. 그 지역이 아파트 하나, 25평 아파트 하나가 15억, 17억. 그런데 3층 건물이 12억이라는 거야. 나도 뭘 이걸 잊어버렸지만 이걸 보니까 12억이더라고. 너무 좋잖아. 이번 사태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인터콥 선교사 수만 150가정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터콥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강조해온 인터콥의 책임자가 선교회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의혹이 내부 갈등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최한우 본부장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에 실망과 절망을 느끼는 선교사들이 인터콥을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최한우 본부장과 그 가족들이 단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최한우 본부장을 신뢰하고 인터콥 선교 방식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인터콥 선교사들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퇴 선교사 가운데 일부는 다른 선교단체의 영입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교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지적해온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과격한 선교 방식이 자칫 다른 선교단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선교는 인터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인터콥의 선교 방식을 가지고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터콥의 문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우려나 염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콥의 탈퇴라는 것은 인터콥과의 최한우 본부장과의 분명한 분리 혹은 단절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퇴한 선교사들이 새로운 선교단체에 가입할 것을 다짐한 경우 해당 선교단체의 비전과 규율에 대해 철저하게 동의하고 준수하겠다는 분명한 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단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려는 경우 이단결의 교류 금지와 같은 인터콥에 대한 교단의 결정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열정적인 선교에 대한 것 자체를 내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열정적인 선교에 대한 방향, 신학적 내용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죠. 상담을 해서. 네. 그래서 정상적인 선교 사상을 심어주고 싶어요. 단체와 개인은 인터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부터 찍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되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의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제기되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선교단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분들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편 예장 합신총회가 2022년 인터콥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후 교류 금지 등을 결정했던 다른 교단들도 인터콥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콥 선교회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선교사들의 자녀, 이른바 MK 지원에 앞장서온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콤케드가
제26회 MK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깨달아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요셉 기자가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 59개 나라 300여 명의 선교사 자녀 MK들이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국에서 선교사 못지않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MK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자 동질감 속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올해 주제는 존귀한 자. 선교사의 자녀란 단순히 부모의 결단에 의해 희생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부모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것, 그리고 같은 또래들이 만나서 놀라운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기회가 또 될 것입니다. 콤캐드의 MK 리더십 캠프는 지난 1999년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로 처음 시작해 어느덧 26회째를 맞았습니다. 캠프를 통해 MK들은 선교사 자녀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신앙적 고민,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저녁 집회와 영성훈련을 통해선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터 위에 주체적인 신앙을 세워갑니다. 또 비전 특강과 백일장, 운동회, 협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키워나갑니다. MK들은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때론 원망스럽고 지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복된 후에 돌아보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외부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게. 근데 회복이 되고 난 후에 부모님의 사역을 알고 나서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도 깨닫고, 또 다른 선교지에서 온 MK 친구들이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또 이제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을 때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그거 하나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부모 선교사들은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MK, 우리는 Missionaries Kid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Missions Key라고 읽고 싶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선교의 키를 갖고 있는 자, 바로 그것이 MK라는 사실이에요. 한편 콤캐드는 MK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이들이라며 균형 잡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구세군이 최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작은 도서관 90호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화 혜택을 경험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롯데 홈쇼핑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고강동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은 90호점으로 폐 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로 리모델링해 친환경 사무 공간과 독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구세군 작은 도서관 90호점 개관식에는 구세군 이주철 남서울 지방장관과 롯데홈쇼핑 이동규 마케팅 부문장, 고강동 지역아동센터 이은형 센터장,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CCC 여름수련회에서 820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이번 CCC 여름수련회 기간 홍보 부스 활동을 펼친 결과 820명의 학생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했다며 기독 청년들이 생명 나눔 운동에 앞장서며 사회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CC는 한국 CCC 설립자인 고 김중곤 목사의
각막 기증 실천을 따라 2012년부터 장기 기증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7,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파노플리아 콰이어를 창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VCA 비전 스쿨은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내가 그린 세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파노플리아 콰이어를 창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노플리아 콰이어는 지난 2018년부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모든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찬양단으로 참여했던 목회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찬송을 지도하는 직무를 더 잘 수행하는 한편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 파노플리아 콰이어를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117주년을 맞은 영덕 3사교회가 박홍기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박홍기 목사는 마평교회와 산당교회 담임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3사교회를 심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등 원주 교계의 도움으로 설립한 육군 제36보병사단 승리교회가 7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용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엔 전 이군 사령관 신희연 장로가 간증을 통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VCA 비전 스쿨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내가 그린 세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난화 문제, 저탄소 운동, 우리 친구들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오히려 기성세대들, 부모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VCA 비전 스쿨 학생들은 행사에서 3개월 동안 직접 실천한 탄소 중립 활동들을 전시했고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극과 노래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